일요일에 들었던 그 가슴 뛰는 설교랑 월요일 아침에 딱 마주하는 냉정한 현실, 그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복잡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 내가 믿는 가치대로 정말 일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한 번쯤은 삼켜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이 질문에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창업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의 운영안인데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사업하세요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신앙과 비즈니스 윤리를 어떻게 진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아카데미가 딱 주목하는 게 바로 그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뭐 직장에서의 윤리적인 갈등이라던가 리더로서 느끼는 고독감,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요.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 일과 신앙을 연결해서 그 솔직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신뢰받는 기독교인 사업가라는 사회적 자산을 만들고 이게 결국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공간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주 세심한 설계가 필요했을 텐데요. 운영안을 보니까 정말 독특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의나 세미나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그 설계 자체가 이 아카데미의 철학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요, 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 소그룹으로요? 네, 일방적인 강의는 아예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교재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을 쓰는데 이건 미리 다 읽어오는 게 약속이고요. 모임은 줌을 통한 온라인 미팅이라서 장소 제약도 없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일정이에요. 총 5번을 만나는데 월, 수, 금 하고 한 주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 월, 수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처럼 진행돼요. 잠깐만요. 그 징검다리 일정이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몰입도를 높이려고 매일 연달아서 하거나 주말에 막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생각할 틈을 주는 거군요. 마치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좀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사고의 근육을 키우려는 의도죠. 월요일에 나눴던 그 뜨거운 토론 내용을 화요일에 자기 사업 현장에 그대로 가져가서 직접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제 동료가 말했던 그 딜레마가 오늘 나한테 똑같이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수요일에 다시 모여서 그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종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론과 현실을 계속 오가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개최한 교회에 전액 기부한다고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게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째, 이 모임이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둘째는 프로소셜 스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돈을 쓸 때 소속감이나 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참가자들이 그냥 수강료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즉 교회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조립한 이케아 가구에 더 애착을 느끼는 이케아 효과처럼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 이 과정에 훨씬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90분이라는 한 세션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90분이 하나의 잘 짜인 여정처럼 구성돼요. 처음에는 각자 책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한 가지씩 나누면서 좀 마음을 열고요. 그 다음엔 그날 주제랑 관련된 핵심 영상을 짧게 시청합니다. 그 후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 지정 질문 토의로 들어갑니다. 아, 그 지정 질문. 네, 미리 주어진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다음 모임까지 무엇을 하나라도 실천해 볼 것인가? 이걸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마무리해요. 개인의 묵상에서 시작해서 그룹의 지혜를 거쳐 다시 개인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끝나는 완벽한 순환 구조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의 NG는 결국 그 지정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안에 있는 질문 예시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할 법한 성공 비결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들 뿐이었어요. 맞아요. 그 질문들이야말로 이 아카데미의 백미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책에서는 눈먼 돈이 창업을 흐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업해본 분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내 돈으로 할 때와 남의 돈으로 할 때 경영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눈먼 돈이라니. 표현부터가 정말 날카롭네요. 보통 정부 지원금 하면 마중물이나 기회라고 포장하는데 그걸 정면으로 창업을 흐리는 돈일 수 있다고 딱 규정해버리니까요. 듣는 순간 누구라도 자기 경험을 돌아보면서 뜨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의 힘은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게 만든다는 데 있거든요. 이 비싼 장비를 내 돈이었으면 샀을까? 이 직원을 내 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쉽게 채용했을까?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금의 출처가 의사결정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포착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좀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내 돈처럼 아껴 써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창업가의 과감한 도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목적은 돈 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돈의 무게를 느끼면서 책임감 있게 써라에 가깝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게 반만한 경영으로 이어지는 순간 독이 되거든요. 이 질문은 그 경계선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마 토론 과정에서 누군가는 지원금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진짜 목소리를 못 듣고 엉뚱한 길로 갔다는 실패담을 털어놓겠죠. 그 두 가지 경험이 충돌하고 섞이면서 참가자들은 건강한 재정 규율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또 다른 질문 중에는 창업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사장하면 자유롭죠? 라는 말을 들을 때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대신 실제로 얻게 된 부담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도 참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이 질문은 창업의 화려한 면이 아니라 그 이면의 고독과 무게를 다루죠. 외부에서는 성공한 대표로 보이지만 밤에는 직원들 월급 날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성공담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깊은 공감과 위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는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잘 실패하는 법, 혹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을 묻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협력업체나 지역사회를 도우려다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 뒤에 자신만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나눠주세요. 같은 질문이요. 그 질문이 이 아카데미의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세상 일이 선한 의도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단가를 후하게 쳐줬더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 직원을 가독처럼 대했더니 선을 넘더라. 같은 경험들이요. 이런 실패담을 나누면서 참가자들은 순진한 이타주의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선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나의 선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섬세한 균형점을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책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말 피와 땀이 섞인 살아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선한 창업가 아카데미는 결국 비즈니스 스킬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신념과 현실 사이의 그 회색지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의 경험을 비춰주는 거울의 방 같은 곳이군요. 머리로만 알던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근력 훈련소라고 할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덕적 근력 훈련소.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모델의 핵심은 리더들이 자신의 취약성, 그러니까 영어로 vulnerability라고 하죠. 이 취약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보통 리더는 항상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거나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리더십이 무너질 거라고 두려워하죠. 이 아카데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솔직함이 곧 힘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의 신뢰 자산이 두터워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델은 특정 신앙을 가진 창업가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신의 진짜 고민과 가치관, 그리고 직업적 현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런 공간이 대부분의 우리에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처음 만드신다면 그 공간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입 밖에 내기 조금만 두려운 바로 그 질문이 가장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